청남도 농업기술원과 충남의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안방까지 찾아가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새해 농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딸기 안전생산 재배 기술 교육을 하게 된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김현숙입니다. 충남의 딸기를 세계의 딸기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요. 최근에는 기농인과 토경재배에서 수경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품종들이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딸기 안전생산을 위한 주요 재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의 90%를 좌우한다는 육묘 재배 관리와 병해충 관리, 정식 후 재배 관리 등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는 영양 번식에 의해서 증식하는 작물로서요. 모주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모주는 병에 걸리지 않은 생육이 왕성한 것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다른 품종이 혼종되지 않은 품종이 정확한 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휴면이 완전히 타파된 묘를 선택하셔야지만이 목표로 하시는 자묘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모주를 정식하기 전에는 육묘상을 깨끗이 소독하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지만이 병의 노출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촉성 재배를 위한 모주 정식은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주 한 주당 자묘가 20에서 24주까지 생산을 목표로 모주를 정식해 주시면 됩니다. 모주 정식 후 새로운 잎이 3매 이상 전개되면 하엽을 제거해 주셔서 최대한 간부를 키우셔야만이 튼튼한 넌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식 후 초기에 발생하는 연약한 넌너와 화방을 제거해 주셔서 묘 소질을 높여 주시고요. 처음 하엽을 제거하신 다음에는 역병과 시드름병 약재를 금부, 뿌리까지 충분히 흘러내리도록 조루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넌너가 발생함과 동시에 차각막을 쳐주셔서 넌너가 타는 일소 피해를 방지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중하우스에서 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35% 차각막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일중하우스의 경우는 55% 차각막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육묘 상토는 수경 재배를 하시는 분은 본포와 똑같은 육묘 상토를 선택하셔서 포토 내에 최대한 육묘 상토가 꽉 찰 수 있도록 충진을 하기 전에 수분을 공급하셔서 뿌리가 완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묘 유인은 두 번째 자묘가 나오는 시기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묘 유인을 하시기 전에는 충분히 상토에 물을 공급하셔서 유인핀이 잘 꽂히도록 해주셔서 자묘의 뿌리가 1 내지 2cm 정도 상토에 내려가 모근이 유지될수록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모근이 타서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줄기 마름병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근 보호를 위해서는 물을 유인 전후 1, 2회 공급하셔서 뿌리를 내려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묘 받기가 완전히 끝나셨다면 균일모 생산을 위해서 정식 70일에서 90일 전에 관수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묘는 최대한 10mm 이상 대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묘 유인을 하실 때는 가장자리에 할 경우 수경재배에서는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도의 유인을 하시면 3분의 2 지점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수경과 토경 재배에 무리 없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인을 하실 때는 뿌리가 3분의 2 지점에 내릴 수 있도록 유인을 해주시고요. 자묘 받기가 다 끝나시면은 끝묘 넌너를 빨리 제거해 주셔야 끝묘의 묘 소질도 좋아지고 정상적으로 뿌리가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로 하는 자묘를 다 받으셨다면 모주의 엽을 제거해 주셔서 통기성과 광량을 확보해 주셔야 도장을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관수 공급을 시작해 자묘의 활착이 이루어지면 1번 자묘부터 순차적으로 하엽을 제거해 주셔서 통기와 광 확보를 해 주셔서 흰가루병과 응애 발생의 밀도를 낮춰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딸기를 육묘하는 환경 조건은 자묘가 도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건강한 육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장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7월 상순부터는 웃자람 방지를 위해서 저겹 작업을 시작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묘의 잎을 3매만 남겨주시고 저겹을 해주셔서 최대한 자묘 간의 광 경합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농가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약재로 도장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가루 방제 약재로 등록되어 있는 메트코나졸인데요. 산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꾼을 4,500배로 희석하셔서 7월 1일부터 15일 간격 2에 살포해 주시면 되는데요. 처리를 했을 경우 처리하지 않은 묘에 비해서 화합분화는 약간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트코나졸의 외화 지속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7월 하순 이후에는 사용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묘의 분리는 실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8월 상순에 할 경우 자묘의 독립이 빨라지면 그만큼 자묘가 붉고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는데요. 자묘 분리는 정식일 기준 7일에서 30일로 해주시면 좋고요. 농가 편리성에 따라서 맑은 날 분리해 주시고 분리하신 날에는 반드시 탄저병 약재를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리하실 때는 항상 분리하시는 도구를 소독을 해 주시고요. 탄저병 방제 약재보다는 70% 알코올이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육묘기의 양액 관리를 잘못해서 화합분화가 지연되거나 또 묘의 소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딸기 양액 비료를 주실 때 주의해야 할 질소 인산 가리 30대 10대 10 비료인데요. 이 비료 같은 경우는 요수가 46%, 유한이 21% 함유되어 있어 이씨가 낮게 측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씨 기준으로만 양액을 공급하신다면 질소 과다에 의해서 탄저병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일부 농가에서는 7월 중순부터 화합분화를 위해서 비료를 끊는 분이 계신데요. 딸기의 질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화합분화가 지연되고 정식 후의 생육 불량과 또 일화방 과실이 굉장히 작아지는 피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20일 전까지 양액을 세심하게 공급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8월에는 질소를 조금 낮추시고요. 인산과 칼리 비율을 높여서 7일 간격 식물체 정도에 따라서 이건 3, 4에 나눠서 주시면 됩니다. 일화방 출래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많이 나오는 증상인데요. 일부 농가에서는 멍텅구리 묘라고도 하는데요. 순머지 묘입니다. 일화방이
쭉 나와서 꽃만 만들어지고 잎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리고 어떤 묘에서는 화방도 출현되지 않고 그대로 멈춰지는 순머지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육묘기에 육묘 배지의 건조와 습이 반복되면서 식물체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육묘기에 충분한 물과 양분이 공급되도록 규칙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토 내에 배지를 충분히 채워 주셔서 자묘의 뿌리가 건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육묘기에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을 발생 시기별로 보면, 역병 같은 경우는 정식 후 4월과 6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시드름병 같은 경우는 6월에서 8월 길게 나타나고 있고요. 탄저병과 줄기마름병은 고온성 병해로서 온도가 높은 7월과 8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흰가루병은 6월과 7월에, 작은 뿌리파리 같은 경우는 5월과 6월, 응애 같은 경우는 육묘기인 3월에서 8월까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에 따라서 적용 약제가 틀리고 약제 처리 방법이 틀립니다. 따라서 정확한 약제와 처리 방법을 숙지하셔서 처리해 주신다면 약효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역병과 시드름병, 작은 뿌리 파리 같은 경우는 근부에 조루 간주를 해주시는데 뿌리까지 충분히 흘러내리도록 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탄저병과 줄기마름병 같은 경우는 관부까지 충분히 흘러내리도록 옆면 살포해 주시고요. 흰가루병이나 응애 같은 경우는 잎 뒷면까지 충분히 흡착되도록 살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주나 자묘 저겹을 하시는 날은 꼭 당일 탄저병이나 시드름병 약제를 살포를 해 주셔야지만이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확기에 병해가 발생하면 수량과 직결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소득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수확기에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예방적 방제를 통해서 병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해충의 주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시드름병과 탄저병은 정식 후 9월에서 10월 출래기 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예방적 방제를 좀 해주시고요. 흰가루병은 10월과 온도가 올라가는 4월, 5월, 꽃곰팡이는 이화방이 나오기 시작하는 12월에서 4월까지 발생되고요. 잿빛 곰팡이 같은 경우도 이화방이 출래되면서 12월에서 2월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응애 같은 경우도 2월에서 4월, 작은 뿌리파리는 10월, 총체벌레는 온도가 올라가는 4월에서 5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수확기에 발생하는 병에서 흰가루병과 꽃곰팡이, 잿빛 곰팡이 같은 경우는 화분 발화를 억제하는 살균제를 개화기에 쳤을 경우 기형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때는 화분 발화를 억제하는 살균제와 친환경 자재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개화 전에 충분히 방제를 해주셔서 개화 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 개화기에 발생됐을 때는 화분 발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제를 선택하셔서 살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꽃곰팡이병 같은 경우는 저온과 가습에 의해서 발생되고요. 꿀벌이나 바람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화방 개화기에 예방적으로 방제를 해 주신다면 무난하게 재배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잿빛 곰팡이병 같은 경우는 냉해 발생 전, 개화 직후, 기형가 발생이 적은 약제를 선택하셔서 방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습이 높다 보니까 잿빛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잿빛 발생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응애 같은 경우는 개화 전에 집중적으로 방제하셔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데요. 수확기에 피치 못하게 방제를 해야 될 때는 꿀벌 독성이 낮은 약재를 선택해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PLS 기준을 준수해서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딸기 정식은 이제 화합분화가 이루어진 후에 정식을 하셔야지 됩니다. 딸기 이제 정식을 하실 때 자묘에 뿌리를 어떻게 해서 심냐 이런 문의들이 많습니다. 붉은 뿌리가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엉킨 뿌리는 살짝 풀어서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 육묘 상토가 보이지 않게 토양이나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배지 내에 밀착되도록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부의 절반 이상이 묻히도록 심어주시고요.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땅의 지지층이 낮기 때문에 토경보다는 약간 더 깊게 심으셔서 1차근이 빨리 내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 당일에 바로 탄저병과 시드름 약재를 충분히 관부까지 흘러내리도록 조루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온기에 정식을 하실 때는 차광막을 설치해 주셔서 지온의 온도를 내려서 뿌리 활착이 빨리 되도록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식 후 물 공급은 초기에 소량으로 다해 공급을 해주시면 지온을 내려주고 관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줌으로써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가분들이 정식을 하고 딸기 연구소에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9월 중순 이후 10월 중순입니다. 하엽을 제거하고 멀칭 제거 작업을 한 이후에 온도가 상승되면서 시드름병 감염에 의해서 많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하엽 제거와 멀칭 작업을 하신 후에는 시드름병과 탄저병 약을 충분히 관주해 주셔서 미연에 병 방제를 해 주시고요. 적기 멀칭 제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경재배에서 멀칭을 한 후에 재배하신 농가가 시드름병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재배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기에 멀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 멀칭을 하셨을 경우는 최대한 멀칭을 올려주셔서 지온이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경재배에서 양액을 언제 공급하느냐를 많이 문의들 하세요. 우선 정식하시기 전에 재배 상토의 소독은 꼭 해주셔야 되고요. 새 상토를 사용하실 때는 충분히 정식 전에 포습을 시켜서 EC를 0.6으로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육에 따라서 양액을 가감해서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급액 관리는 정식해서 활착까지는 주당 1일 600mg을 나눠서 공급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300ml씩 나누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배액률은 정식 후 활착까지 80%로 늘려서 해주셔야지만 좋고요. 점차 줄여서 개하기에는 20%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보다 2021년도에는 더 건강하시고 풍년 농사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진행됩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많이들 참여하셔요.